7페이지 보면 호민은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여겨들하는데, 이 의사라는 것은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표시라는 거는 그게 법률 효과를,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이게 줄여서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택시 정류장에서 지금 갑이 택시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갑의 의사는 지금 택시를 탈 뭐가 있다? 의사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택시를 탈 때는 택시를 탈 의사 전에 왜 택시를 탈 뭐라고 있다?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 법률행위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내 택시를 탈까 하는 내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럼 택시를 탈까 하는 내 의사가 있더라도 택시가 씁니까? 아니죠.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표시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표시 의사에 의해서 손을 번쩍 드는 행위, 이게 뭐라고? 표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택시기사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택시기사는 뭐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아, 갑이 택시를 탈 뭐가 있다? 의사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갑이 택시를 탈 의사가 있으면 택시기사는 좋습니다 하고 뭐라고? 택시를 끽 세우는 거죠. 세운다는 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좋다고 뭐 했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 했다? 다 합쳐야 됐잖아. 그럼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이 택시, 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통설이 말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진다는 걸 외부에 뭔다? 표시하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의사표시가 됩니다. 어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는 게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효과 아닙니까?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뭐라고? 표시하는, 이게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 갑이 손을 든 것이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손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의사는 지금 택시를 탈 의사가 없는데 외부에 보실 때는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많습니다. 이런 거 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여자분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나가지 않습니까? 딱 데이트 나가가지고 쇼윈도를 딱 보면서 자기야 저 신발 예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예쁘냐 안 예쁘냐냐고 뭐라고 나에게 그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는 성심성의껏 대답해 줍니다. 저 오른쪽 신발은 예쁘고 왼쪽 신발은 별론데 뭐 이 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분 뒤부터 여자가 틸틸거리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생각해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다니까. 지금 이 여자분은 분명히 뭐라고? 예쁘냐 안 예쁘냐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 표시되기는 뭘 했다고? 예쁘냐 하는데 자기 진이는 지금 뭐게? 사달라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뭔다? 불일치하잖아. 그럼 사달라고 그러든지. 왜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대답해달라고 시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남자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냥 딱 이야기하면 되지. 응? 자기야 나 살쪘지? 좀 쪘어. 그럼 쪘는 걸 물어보았으니까 좀 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럼 뭐 묻지 말든지. 그런 거 아니냐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싫어요 그래도 싫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야 돼. 남자분이니까. 나 갈 거야 그래도 잘 가라 그러면 안 되는 수가 있다니까.
나 갈 거야. 이 말은 뭐라고? 못 가게 해달라. 그 말은과 같은 것도 있어요. 절대로 전화하지 마. 알았어. 안 해주면 박살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계속 전화해줘야 돼. 그때는 뭐. 이게 이상하다. 복잡해서 못 산다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고? 밥 먹듯이 한 사람. 예컨대 사직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 이 갑이 지금 연말에 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왜 사직서를 제출하느냐? 이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고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 유능한 인재님이 왜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그러면 뭘 올려줄 것이다? 월급을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내 의사는 지금 무슨 의사가 있었다고? 월급 올려달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표시는 뭐였다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럴 때 이 사직서 제출을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걸 갑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하는 걸 허위표시라 그래요. 요 알고 하는 것도 다시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게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 그러고 내 진위와 표시가 다르다는 걸 상대방하고 짜고 하면 통정 허위 표시라 그래요. 위에 거는 단독 허위 표시라 그러고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입니다. 여기부터 107조, 여기에 108조, 여기에 109조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전부 다 안 할 건데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보면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알고 하는 것도 상대방하고 짜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짜고 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고 짜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다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 뭐 나와 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부터 나오는 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하기도 하고 진이 아니니까 비진이 의사 표시 이렇게 하고 더 줄여서 비진이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거기 나와 있듯이 갑이 지금 자기 친구 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암 투쟁을 지금 도와줄 입장에서 정리할 의사가 없으면서 내가 너에게 정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갑의 의사는 정리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으면서 외부의 표시는 정리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 정리계약이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효면 정리해 줄 필요가 없지만 유효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경우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 요건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의사는 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사 표시했죠. 그런데 그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아 뭐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니까. 알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했는지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이유 불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피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겁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사기업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노동 투쟁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투쟁도 한번 안 해봤습니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하면서 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직서 제출이라는 표시행위를 했다니까. 근데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사직할 의사는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투쟁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 사직할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라니까. 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진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경우 두 사람 사이 무슨 법률행위 했다는 겁니까? 정역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정역이야기 도장 찍었으니까 성립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일단 뭘 했으니까 도장은 찍었으니까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유효입니다. 왜 비진의로 네가 알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믿은 그대로 뭐라고?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믿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정역이라는 원칙은 유효다 이 말입니다. 요거 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듯이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은 차임을 올릴 의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뭐한다?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실제로는 해지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으면서 뭐 올릴 역정으로? 월세를 올릴 역정으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외부에는 해지한다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해지할 의사가 없죠. 그래도 표시된 대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유효입니다.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목적으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해지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기로 했으면 정리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하기로 했으면 사직되는 거고 해지하기로 했으면 뭐가 된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이 정역이약은 뭐라고? 유효니까 어른 가격에 아파트를 정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만일 벌써 등기가 넘어갔으면 이 등기는 뭐라고?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원칙이 뭐라고? 유효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외가 있겠죠? 외에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죠. 외에는 무효 아닙니까? 어떨 때냐? 상대방이 즉 이 갑이 정리할 의사가 없이 나에게 정리한다는 걸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뭐였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있는데 어떤 사정을 알았다? 악이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 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사정을 뭐라고? 아는 경우를 말합니다. 뭘 아는 걸 뭐라 한다고? 악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틀린 놈이 아니고 악이란 어떤 걸 아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 이름에 관해서는 악이라 그러고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제 이름에 관해서는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면 뭐라고? 악이, 모르면 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옛날에는 법조문에 전부 다 악이 선이 그랬는데 요걸 한글로 고치니까 요걸 뭐라고? 알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모르는 경우죠. 자, 그런데 요거는 다시 과실 또는 무과실로 다시 나눕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모르는 거는 다시 뭘로 나눈다고? 과실, 무과실로 나눕니다. 지금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선의는 맞죠?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요거는 뭐라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모르는 건데 요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비난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요거는 알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고? 과실이냐 무과실로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선의는 맞죠? 그렇지만 과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오른쪽에 보면 들어올 때 보니까 제 이름 나와 있더만. 궁금하니까 그걸 본다든지 아까 이름 쓸 때 봤다든지 학원에 가가지고 뭐라고 적어도 민법은 누군지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이라도 뭐가 있다고? 과실이 있습니다. 요 과실을 우리 민법에는 뭐라 한다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한문이고 이거는 전부 다 뭐라고? 한글이에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악이나 뭐라고? 과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는 건 뭐라고?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건 뭐라고? 아니,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선인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있었다. 선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니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을 또 이 갑이 나에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뭐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구태여 그것은 유효로 만들 필요가 없죠. 이럴 때 이 정리는 무효입니다. 저놈이 나한테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 사직 제출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저놈이 임대차를 해지했지만 실제로 해지할 의사가 없이 차임을 올리려고 목적했다. 그러면 해지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그 사실을 몰라야 되죠. 선이고 뭐 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니까. 되겠습니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정리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입니다.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이 그림을 여기에 그대로 그리면 갑과 알 사이에 정력이약을 했는데 방금 말했지만은 암투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리할 의사가 없이 정리한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리는 원칙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그런데 이 을도 갑이 나에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을 때는 이 정력이약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게 무효게? 자, 등기부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등기면 갑이 지금 을 앞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을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 취득 원인이 뭡니까? 정리 아닙니까? 근데 이 비진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 정력이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원인이 있어 없어요? 항상 아까 그랬잖아.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취득할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원래 법률 요건은 뭐였는데? 정여였는데 그 정여가 무효가 됐으니까 정의한 적이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권한 없이 취득했잖아요. 권한 없이 취득했다니까. 그럼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아까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부당 이득 반환이라니까. 이행할 필요는 없는데 이행했으면 도로 돌려줘야 된다니까. 이 세상이 무효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돌려줘야 됩니다. 무효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당 이득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부당 이득 반환하는데 법률상 앞으로 무효 취소 놓으면 원칙적으로 다 부당 이득 반환입니다. 다만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부당 이득 반환 받을 수 없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를 지휘하고는 무효가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무효가 된 걸 알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을은 선의가 추정됩니다. 이 말은 몰랐다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따라서 이 경우 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봐봐요. 이제 점점 소송이 돕니다. 갑과 을 사이 이렇게 정력이약 딱 하고 나서 을이 갑에게 약속대로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내가 뻥옥을 했지 않느냐? 아니면 사직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나는 사직할 의사가 없이 그냥 월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 않냐? 그럼 그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럴 때 그게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의사를 표시한 자입니다. 따라서 만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죠. 그럼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여기에서는 무효를 누가 주장할까요? 갑이 주장합니까? 을이 주장합니까? 갑이 주장하죠. 무효니까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직서 제출했다. 제출한 사람이 무효를 입증해야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제가 특별한 말이 없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효는 항상 누가 주장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답답한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자,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 넘겨줬다는 이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뭘 받는다? 부당이득 반환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인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고하라고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럼 등기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병 앞으로 벌써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이 정력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까 이 병에게도 너거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해서 가져갔으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면 정력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럼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병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요때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요 무효는 다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하느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결국은 여러분 이 병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병이 뭐일 경우에는? 선의일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첫 번째, 이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이 을이 번개처럼 처분해버린 겁니다. 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했는데 이 병은 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인 줄 몰라. 모르는 게 뭐라고? 모르는 게 선의 아닙니까? 그럼 이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뭘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뭘 못한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갑은 병에게 당신은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하고 나에게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무효인데도 병에게는 주장 못합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봅니다. 다 아니고 누구한테만 대항 못한다고? 만일 이 병이 을이 무효라는 걸 알고 가져갔으면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모르고 가져갔을 때는. 그럴 때는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그런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그러나 을 쪽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갑은 병에게 이 정력계약이 무효니까 돌려달라 할 수 없지만 누구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병 쪽에서는 이 정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앞으로 법에서 우리 인민법이 아니고 모든 법에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주장 못하지만 상대방 주장을 막을 수 없는 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 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 힘 약한 사람은 힘 센 사람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 여러분. 이
힘 약한 사람은 힘 센 사람에게 때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힘 높은 사람은 힘 센 사람은 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 둘 다 때릴 수 없으면 그거는 대등하다가 그러지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따라서 만일 병이 선이면 갑은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그러나 병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가 무효니까 이 건물 가져가세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나는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예컨대 여러분, 갑이 을에게 편지를 붙였는데 편지를 누가 수령했냐? 을이 수령하지 않고 을의 자 A가 수령했어요. 그런데 이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자에게 편지를 붙였으면 갑은 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고 주장 못하느냐? 우리 법조문은 111조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갑은 을에게 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됐다고 주장을 못해. 그러나 누구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 쪽에서는 그날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그게 뭐 할 수 없다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장 못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나는 주장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선이 다 아니고 누구만 해당된다고? 선이만. 만일 병이 악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3자는 좀 이따가 통정의 표시할 때 나오는데 지금 갑과 알 사이 무슨 계약이 했습니까? 정력이약 했죠. 그 정력이약이 있다는 전자에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요걸 제3자라 그러고 요 제3자와 다시 거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하느냐? 전덕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제3자. 제3자와 다시 거래한 사람을 그냥 전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합쳐서는 양수인이라 그러기도 해요. 제3자, 전덕자 이렇게 강학상 여러분 기본서는 전부 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간단해요. 무효나 취소가 되는 그 당사자와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 뭐라고? 제3자. 제3자와 다시 그랬던 사람은 전덕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어를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통정의 표시는 통정의 표시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라니까. 유효인데 그 비진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무효라도 그걸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설사 무효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 뒤에 좀 통정의 표시할 때 제3자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이 정은, 이 정력이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는 건 악이죠.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십시오. 요건 지금 통정의 표시하면서 합니다. 정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정리할 의사가 없이 정리하기로 했으면 이 정리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갑은 을에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을도 그 사실을 알았다. 즉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가져가 있지 않고 병에게 처분해버렸다. 그럴 때는 설사 무효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이 모이기만 하면 선이면 이제는 병원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가 없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제3자를 다시 보기 위해서 통정 허위표시를 봅니다. 통정 허위표시는 (108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비진의 표시 이렇게 말하지만 3월달 되면 여러분 다 108조 그러면 통정 허위표시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제 법조인이랍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실제로 왜 하게 되느냐면 이 갑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자가 지금 갑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이 건물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재산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하고 뭐 한다? 짭니다. 가짜로 매매합니다. 이게 뭐라고? 가장매매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매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외부에 매매한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진이라는 걸 갑이 스스로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그 알고 있음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지금 뭐 한다? 짜고 하는 겁니다. 이 짜고를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통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양해하여 혹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비진의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여러분 채무자들이 뭐 나중에 파산되기 전에 재산 빼돌리는 거 있죠? 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가짜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요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매매가 유효면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무효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알 수 있는데 알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상대방하고 짜고 하면 통정의 표시, 짜지 않으면 비진의 의사 표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알고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진 통정의 표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효과는 무효입니다. 통정의 표시가 유효가 되면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지. 결론을 말하면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요 매매계약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 그러면 항상 따라온 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에는 뭐 할 필요 없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 받아야 되겠죠. 도로 받는 걸 제가 뭐라 했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딱 하려고 하는데 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화로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인 줄 몰라서 모르면 뭐라고? 선의입니다. 그럼 요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 나오고 내일 또 이 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러면 방금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병 쪽에서는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주장 못하지만 상대방 주장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먼저 보세요. 4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표의자나 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의 표시를 이유로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허위 표시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주장 못하지만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선이라는 건 뭘 선이라는 겁니까? 이게 통정의 표시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게 선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라는 건, 즉 악이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항상 말하지만 만일 이 병이 악이면 무효지 않습니까?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왜 그러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무효겠죠? 악이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럼 무효가 될 줄 알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병이 거래할 때는 통정의 표시인 줄 모르고 거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의 선의는 뭐라고? 추정이 되니까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추정하는 자 입증하는 겁니다.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는 게 이 뜻입니다. 무효를 알면, 무효임을 알면서 거래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등기가 유효한 걸 믿고 됐으니까 거래를 했겠죠. 그래서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 자. 내가 항상 말하지만 무효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하는 겁니다.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3자란 통정 허위 표시하고 난 다음에, 즉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매매하고 난 다음에 요게 가장매매가 있다는 전자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된 사를 뭐라고? 제3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일 제3자 병이 모이면 선이면 가버려 이제는 병에게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병이 다시 정에게 처분해버렸어요. 제가 정은 뭐라고 그랬죠? 전덕자라고 그랬습니다. 지 전덕자는 악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전덕자는 누구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입니까? 병의 권리를 승계했죠. 병이 지금 선이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전주에 하자가 없잖아요. 따라서 전주는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용어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는 뭐라고? 선의의 제3자만 보호받고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유식하게 말하면 여러분 기본서에 엄폐물의 법칙이라 되어 있어요.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누굴 엄폐물로 한다는 겁니까?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면 치더라도 누구 뒤에만 있으면 선의의 제3자 뒤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알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제3자가 선일 때라는 말씀이에요? 네, 제3자가 선이든 아니든 아니, 제3자가 선일 때만 정이 선악을 불문한 거지 병이 악이면 보호받을 수 없는 게 그때는 이제 정이 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엄폐물의 법칙은 제3자가 뭐일 때? 선일 때 문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잘 아는 이제 문제를 내깁니다. 갑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3층 건물을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하고 짜고 가짜 매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이 병에게 번개처럼 처분했습니다. 시험 문제 1번
갑을사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을사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예?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잖아. 유효가 되는 게 없다니까. 갑을사의 가장매매는 언제나 뭐라고? 무효가 맞아.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를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병에게 대항 못한다. 병이 뭐일 경우? 그렇죠. 선의의 병에게 대항 못한다는 것이지, 거꾸로 제3자가 선의라서 이게 유효가 되면 돼, 안 돼? 에? 이제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금 여러분 전부 다 무효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3자 병이 선인 경우, 제3자 병이 지금 뭐라고? 선이라고. 그럴 때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에? 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제3자가 선입니다. 그럴 때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무효와 유효의 발음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무효, 이게 뭐예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여러분을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자른다. 유효와 무효를 나눈다. 자, 1번, 2번입니다. 제3자 병이 선인 경우, 갑을사의 매매는 1번, 2번. 예? 1번, 2번. 자, 그러면 다시 손을 들어야 된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유효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들면 돼. 확실히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돼. 지금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한 벌이 쪽팔리면 영원한 뭐라고 합격증을 보장한다니까. 그러면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대다수가 무효라고 그러죠. 그럼 그쪽이 맞아요. 항상 뭐라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뭐라고? 다른 사람은 다 안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1번 문제를 푸는데 나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맞추죠. 그럼 2번은 나는 아는데 또 뭐라고? 옆에 사람 몰라. 근데 그걸 대부분 보면 뭐라고? 평균적으로 보면 뭐라고? 다 맞는 쪽이 맞다니까. 그럼 결국은 내만 틀리는 것이지 다 아는 거라니까. 이 세상에 문제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니까. 내만 모르는 겁니다. 어디든지 문제 보면 다 답은 보면 뭐라고? 많이 간 쪽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 모르면 뭐라고? 많은 쪽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발전이 필요 없어. 눈치 보지 말고. 방금 다시 물어봅니다. 이 통정의 표시가 무효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주장 못한다고?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제3자가 선의라서 이게 유효가 되면 됩니까? 지금 이 무효를 주장 못한다니까. 무효를 주장 못할 뿐이지 이 제3자가 선의라서 이게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무효를 병에게 주장을 못할 뿐이지. 그렇다고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따라서 제3자가 선의든 악이든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가,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음물반환 거는 좀 이따 할 것이고. 그래서 제3자가 선이라도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이게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통정의 표시나 비진의 표시는 시험에는 100% 이게 제3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다른 건 요건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항상 이게 여기에서만 문제됩니다. 자, 이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렵게 한번 가봅니다. 자, 어렵게 가봅니다. 방금 여러분 제3자가 선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했죠. 이 말은 이 병이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갑은 어리게 부당이득 반환받았는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갑과 알 사이에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라 그러는데 이걸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선의에게 제3자에게 대항 못하면 어떻게 부당이득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이 뭐냐? 원물 반환이에요. 내가 줬던 걸 그대로 반환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을에게 뭘 줬으니까? 건물을 줬으면 건물을 반환받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제는 병에게는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제는 갑은 을에게 원물 반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느냐? 그럼 뭐 하려고 무효를 주장합니까? 무효를 주장할 때는 뭘 도로 반환받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반환 못 받을 같으면 뭐 하려고 무효를 주장하겠냐고. 이렇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반환 들어간다? 가액 반환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만큼 달라는 겁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반환한다고? 가액 반환합니다. 따라서 만일 제3자가 선이면 이제는 원물은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곤란한 사정에서 친구 을에게 가짜로 매매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갑 같으면 이게 3억, 30억짜리 나가는데 어머나 재수 없네 그러고 말 겁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제게 3자가 선이한테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30억 재산인데 넘어갔어. 근데 갑이 병이 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갑은 을한테 가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어머나 내가 팔아버렸니? 그럼 남 날라갔네.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안 있을 겁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 판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되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반환 들어간다고? 가액 반환 들어가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원물 반환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부당이득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물 반환이 이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무슨 반환 들어야 된다? 가액 반환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 무효 취소 그러면 항상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돼. 도로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를 주장하느냐고. 뭘 받으려고 무효를 주장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물인지 가액인지 그게 문제될 뿐이지.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들어가는 겁니다.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 반환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효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받습니다. 제3자가 선의해서 부당이득 못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이득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만일 제3자가 선이면 원물 반환은 불가능하죠. 이제는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럴 때는 가액 반환 들어갑니다. 갑은 을에게 그 매각 대금을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고 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다 무효는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제3자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제3자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 제3자가 거래했던 전득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거래를 유효하게 받습니다.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제3자를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착오로 인한 어사표시, 하자에 인한 어사표시 하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확 나갈 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 보니까 한 번만 말하는데 착착착 알아듣는 게 뭔가 무슨 법조인 같습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착오, 사기 강박하고 대리 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이해되겠죠? 오늘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